대선 대비 프로젝트 3종 세트 마지막 수소입니다. 마지막 수소는 잠룡의 황상민 전 교수. 지금 잠룡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뇌를 분석하겠다. 이번 주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소로 안철수 대표를 분석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봐야 잘렸어.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대전역에서 만났는데, 어디를 급히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니까 앵벌이 하고 온다고. 황상민 교수님이 아니니까 뭐라 불러야 됩니까?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라고 하든지 연세대 해직 교수. 황회식 교수님. 네. 근데 제가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교수님이 왜 잘렸을까?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있어요. 겸직 금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데 그런 사연으로 연세대에서 잘린 전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정 교수를 평생 구형보장이 되는 정 교수가 연세대 정도 되는 곳에서 그런 사소한 사안으로 잘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그러면 이제 왜 잘렸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잘렸다고 봅니다. 신동아 작년 5월 기사예요. 대통령 박근혜 이미지 탐색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혼군이다. 결론이에요. 보고서. 이게 학회에도 보고됐어요. 혼군이 뭐지? 그랬더니 멍청한 군주. 이런 거를 하여튼 우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학술적인 용어로 덮어가지고 엿을 먹이는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이제 그 분석해봤더니 홍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는데,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특징, 의사소통할 때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언론이나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이기보다는 측근을 통해 애들로 표현한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빙빙 돌린다. 인물 등용에 별다른 기준이 없고 주목구구시다. 본인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에는 차이가 정책 노선이 없다. 유머 감각이 없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포루하다. 시대에 21세기에 맞지 않는 느낌이다. 중대 사안에서 스스로 판단이 아닌 제3자 지시에 의존한 것처럼 보인다. 이걸 이렇게 썼어. 어떻게 이거? 그리고 아니, 이거를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 MRI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거기서 넣은 에센스만 골라가지고 썼어요.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막 쓴 게 아니고. 안 되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내 딴에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연구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를 하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죠. 이게 다 아니에요. 다가. 보세요. 기사 내용이에요. 박 대통령 홍보를 인식하는 대중에게 그는 무능하고 게으른 리더,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만 있는 사람, 잘난 신화를 용납하지 못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무작위적 행동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중은 홍군이 철없는 아이나 저지를 행동을 하지 않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이건 제가 해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권의 지지자들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리포터라는 미명하에 이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이 가능한가?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무능하다, 뭐 게으르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나로 등치시킨다, 뭐 어쩌고 멍청한 군주라고 결론을 낸 거 이게.
이거를 신동아가 왜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랐어요. 처음에 신동아 기자한테 이거를 주면서 웬만하면 내 이름을 실지 마라. 너 이름으로 실어라. 그랬더니 일주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동아가 복직투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그 기자가 나를 또 뒤통수 쳐가지고 완전히 찌질한 인간으로 물먹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저도 처음에 해임 통보를 받으니까 이건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금지 위반이다. 영행을 했다. 겸직 금지. 네, 금지. 따라해보세요. 겸직 금지. 네, 따지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거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기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 내용은 싹 빼고 김연아를 쇼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교수 연세대에서 불쌍하게 잘렸다. 이렇게 기사를 딱 아주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 빼고 제가 보기엔 이 결정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야, 이거 나라도 자른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혼군이고 얼굴 마담을 하고 관료적인 정치를 하고 박 대통령은 이런 이미지고 이런 아닌 이미지는 전략가거나 야전사령가거나 개혁지향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중에서 혼군이 제일 이미지가 강한데 그게 이제 멍청한 군주라는 거예요. 멍청한 군주 맞죠? 혼군이.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실 때 그 대상자가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혼군이라는 표현을 알든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 표현은 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적합한 용어를 제가 붙인 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을 멍청한 대통령, 바보 같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잘렸어요. 나중에 신동아 작년 5월호를 구해보세요. 대박이에요. 읽어보면. 야, 이거를 읽고서 가만두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연세대는 나를 자르면서 너가 이런 불경스러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른다 그러면 전 그래 잘라라 그래 더럽다 이러고 나 그만두고 삽 쓸 수 있는데 저거는 언급을 안 하고 말도 안 되게 겸직 금지 위반이고 영행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보고 연구도 안 하고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연구를만 진짜 지금 30년 동안 저 연구만 하다 보니까 연구가 됐어요. 이 내용을 저런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이 내용을 게다가 심리학회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심리학회 학술대, 연차 학술대인데 그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하고 준비를 하는데 대학원생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웬만하면 발표하지 맙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그건 대한민국이 나라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만천하에 보여주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벌어졌어요. 이게 정식으로 나라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많으시니까 앵벌이 하려면 시간이 이전보다 더 없어요. 그래요? 한번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대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응? 분석을 좀 해보자, 사람들을. 그 대선 후보 잠룡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다 해보자,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제대로.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실 예정이신데, 근데 첫 번째를 누굴 하겠냐고 여쭤봤는데 안철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안철수 대표를 첫 번째로 선정하셨습니까? 저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건 김청수가 누굴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철수 어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랬나요, 제가? 예? 제가 그때 그랬나요? 네, 우리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 안 나도 돼.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안철수를 하든 뭐 문재인을 하든 누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씹을 테니까. 네. 그리고 먼저 씹히냐 나중에 씹히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별로 없는데 씹는다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게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때 지금 대통령을 보는 이미지, 심리는 뭐냐면 마치 여러분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할 때 노는 그 사람 있죠. 에바 프론. 에바 페론을 보는 듯한 그 마음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박근혜 후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거에 확실한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에바 페론이에요. 근데 에바 페론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마치 아르헨티나의 빈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상당히 도우고 또 그 사람들이 데모의 이미지로서 부각이 됐는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가장 부패한 권력을 행사하고 나중에는 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까지 다 온갖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중들은 에바 페론을 통해 가지고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당신들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지난 대선을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거를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정희 그분의 따님인 박모 후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와서 박모 후보는 뭡니까? 그러나요? 예. 한번 잘려보면요 괜히 이 타이밍 안 맞게 소심해져요. 네. 그 사실을 제가 느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걸 알렸는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고 하시는 거죠, 미리. 그렇죠. 이번에는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아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박근혜 후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거기 나오면서 제가 저 연구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되게 이 나라가 시끄러워질 거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다음에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될 건지 그거나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한 3년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제목을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근데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사람으로 찍었던 사람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폭주하는 전기기관차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알려주면 이명박을 사람들이 안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명박의 폭주하는 전기기관차의 이미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명박이 CEO 장군이다. 그래서 경제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희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CEO 장관을 맡죠. 무찔러서 자기가 돈을 낮춰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잠룡들을 분석을 할 때도 노무현 시절부터 이명박 때 적용했던 것, 그리고 박근혜를 분석했던 분석 틀, 이런 걸로 앞으로 잠룡들의 뇌를 분석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연구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건 좀 힘들고요. 이제 대학에서 잘렸으니까 이제 야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터뷰에 또 질문 중에서 아니 뭐 요즘 조용하게 사는데 왜 선거 전에 그런 망발을 했냐. 하여튼 무슨 소리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생식기 발언이요. 네. 네, 생식기 발언인데 그 여성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건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조선일보, 연합 뭐 이런 데서는 그거를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 박근혜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 이렇게 타이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뭐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건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한 게 그동안 뭐가 있냐, 뭐 이런 취지였던가요? 아니 뭐가 있냐가 아니라 안 하지 않았느냐.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여성이기만 했지 그 젠더로서 여성으로 뭘 역할을 했냐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전혀 안 했고 심지어는 많은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맞은 사실은 생식기만 여성이지 실제로는 아들 이상의 뭐 기대를 하는 그 모습인데 거기에 여성 대통령이라고 나가는 건 그건 국민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기치지 말고 솔직하게 선거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한 말씀 해준 거거든요. 도와주는 의미에서. 예. 그런데. 크게 도와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분석을 했다. 그분하고 제가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후보 때. 후보 때? 예. 오. 그 언제쯤 후보인지는 묻지는 말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다 심리적인 분석을 한 번씩 다 해봤어요. 네. 예, 그거를 뭐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럴 때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인터뷰할 때는 제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심리학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참 고민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넘겨주면서 한마디로 했어요. 이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은 그 심리 상태에 있다. 무녀.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은 심리 상태는 그거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세상에 있고 그거는 혼을 불러오고 우주의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심리 상태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은 어떤 심리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내가 더 걱정이 된다. 그런 글을 써서 줬는데 그거를 글이 써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박근혜 후보한테 준 겁니까? 아니요. 월간조선 기자한테 줬죠. 그래서 안 실렸어요. 원고료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내 딴에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연구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를 하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이게 느꼈죠. 다 아니에요. 다가. 보세요. 기사 내용이에요. 박 대통령 홍보를 인식하는 대중에게 그는 무능하고 게으른 리더,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만 있는 사람, 잘난 신화를 용납하지 못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무작위적 행동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중은 홍군이 철없는 아이나 저지를 행동을 하지 않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이건 제가 해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권의 지지자들이.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리포터라는 미명하에 이 이상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이 가능한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무능하다, 뭐, 게으르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나로 등치시킨다, 뭐, 어쩌고 멍청한 군주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신동아가 왜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랐어요. 처음에 신동아 기자한테 이거를 주면서 웬만하면 내 이름을 실지 마라. 너 이름으로 실어라. 그랬더니 일주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동아가 복직투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그 기자가 나를 또 뒤통수 쳐가지고 완전히 찌질한 인간으로 물먹인 거죠. 어떻게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저도 처음에 해임 통보를 받으니까 이건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금지 위반이다. 영리행위를 했다. 겸직 금지. 네, 금지. 따라해보세요. 겸직 금지. 네, 따지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거로 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기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 내용은 싹 빼고 김연아를 뭐 쇼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교수 연세대에서 불쌍하게 잘렸다. 이렇게 기사를 딱 아주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 빼고 제가 보기엔 이 결정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야, 이거 나라도 자른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혼군이고 얼굴 마담을 하고 관료적인 정치를 하고 박 대통령은 이런 이미지고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거기 나오면서 제가 저 연구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되게 이 나라가 시끄러워질 거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다음에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될 건지 그거나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한 3년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제목을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근데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사람으로 찍었던 사람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폭주하는 전기기관차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알려주면 이명박을 사람들이 안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명박의 폭주하는 전기기관차의 이미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명박이 CEO 장군이다. 그래서 경제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희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CEO 장관을 맞죠? 무찔러서 자기가 돌라 챙겨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잠룡들을 분석을 할 때도 노무현 시절부터 이명박 때 적용했던 것, 그리고 박근혜를 분석했던 분석 틀, 이런 걸로 앞으로 잠룡들의 뇌를 분석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연구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건 좀 힘들고요. 이제 대학에서 잘렸으니까 이제 야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터뷰에 또 질문 중에서 아니 뭐 요즘 조용하게 사는데 왜 선거 전에 그런 망발을 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생식기 발언이요. 네, 생식기 발언인데 그 여성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건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조선일보, 연합 뭐 이런 데서는 그거를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 박근혜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 이렇게 타이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뭐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건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한 게 그동안 뭐가 있냐 뭐 이런 취지였던가요? 아니 뭐가 있냐가 아니라 안 하지 않았느냐.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여성이기만 했지 그 젠더로서 여성으로 뭘 역할을 했냐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전혀 안 했고 심지어는 많은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맞은 사실은 생식기만 여성이지 실제로는 아들 이상 안철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안철수 대표를 첫 번째로 선정하셨습니까? 저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건 김청수가 누굴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철수 어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랬나요, 제가? 예? 제가 그때 그랬나요? 네, 우리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 안 나도 되겠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안철수를 하든 뭐 문재인을 하든 누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씹을 테니까. 네. 그리고 먼저 씹히냐 나중에 씹히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별로 없는데 씹는다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게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때 지금 대통령을 보는 이미지, 심리는 뭐냐면 마치 여러분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할 때 노는 그 사람 있죠. 에바 페론. 네. 에바 페론을 보는 듯한 그 마음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박근혜 후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거에 확실한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에바 페론이에요. 근데 에바 페론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마치 아르헨티나의 빈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상당히 도우고 또 그 사람들이 데모의 이미지로서 부각이 됐는데 아르헨티나의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가장 부패한 권력을 행사하고 나중에는 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까지 다 온갖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중들은 에바 페론을 통해 가지고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당신들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지난 대선을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거를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정희 그분의 따님인 박모 후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 박모 후보는 뭡니까? 그러나요? 예. 한번 잘려보면요 괜히 이 타이밍 안 맞게 소심해져요. 네. 그 사실을 제가 느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걸 알렸는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고 하시는 거죠, 미리. 그렇죠. 이번에는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아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박근혜 후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 아닌 이미지는 전략가거나 야전사령가거나 개혁 지향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중에서 혼근이 제일 이미지가 강한데 그게 이제 멍청한 군주라는 거예요. 멍청한 군주 맞죠? 홍군이.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실 때 그 대상자가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혼군이라는 표현을 알던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 표현은 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적합한 용어를 제가 붙인 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을 멍청한 대통령, 바보 같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요.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잘렸어요.
나중에 신동아 작년 5월호를 구해보세요. 대박이에요. 읽어보면. 야, 이거를 읽고서 가만두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연세대는 나를 자르면서 너가 이런 불경스러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른다 그러면 전 그래 잘라라 그래 더럽다 이러고 나 그만두고 삽쓸 수 있는데 저거는 언급을 안 하고 말도 안 되게 겸직 금지 위반이고 영리행위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보고 연구도 안 하고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연구를만 진짜 지금 30년 동안 저 연구만 하다 보니까 연구가 됐어요. 이 내용을 저런 게다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이 내용을 게다가 심리학회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심리학회 학술대, 연차 학술대인데 그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하고 준비를 하는데 대학원생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웬만하면 발표하지 맙시다. 아,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그건 대한민국이 나라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만천하에 보여주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벌어졌어요. 이게 정식으로 나라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많으시니까. 앵벌이 하려면 시간이 이전보다 더 없어요. 그래요? 한번,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대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응? 분석을 좀 해보자, 사람들을. 그 대선 후보 잠룡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다 해보자,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제대로.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실 예정이신데, 근데 첫 번째를 누굴 하겠냐고 여쭤봤는데, 대선 대비 프로젝트 3종 세트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잠룡의 뇌 황상민 전 교수. 지금 잠룡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뇌를 분석하겠다. 이번 주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안철수 대표를 분석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봐야 잘렸어.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대전역에서 만났는데 어디를 급히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고 앵벌이 하고 온다고. 황상민 교수님이 아니니까 뭐라 불러야 됩니까?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라고 하든지 연세대 해직 교수. 황회식 교수님. 네. 근데 제가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교수님이 왜 잘렸을까?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있어요. 겸직 금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데 그런 사연으로 연세대에서 잘린 전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정 교수를 평생 구형보장이 되는 정 교수가 연세대 정도 되는 곳에서 그런 사소한 사안으로 잘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그러면 이제 왜 잘렸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잘렸다고 봅니다. 신동아 작년 5월 기사예요. 대통령 박근혜 이미지 탐색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혼군이다. 결론이에요. 보고서. 이게 학회에도 보고됐어요. 혼군이 뭐지? 그랬더니 멍청한 군주. 이런 거를 하여튼 우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학술적인 용어로 덮어가지고 엿을 먹이는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이제 그 분석해봤더니 홍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는데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특징 의사소통할 때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언론이나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이기보다는 측근을 통해 애들로 표현한다. 민감한 신문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빙빙 돌린다. 인물 두 명에 별다른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시다. 본인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에는 차이가 정책 노선이 없다. 유머 감각이 없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우루하다. 시대에 들어서 21세기에 맞지 않는 느낌이다. 중대 사안에서 스스로 판단이 아닌 제3자 지시에 의존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 이렇게 썼어. 어떻게 이거? 그리고 아니, 이거를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 MRI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거기서 넣은 에센스만 골라가지고 썼어요.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막 쓴 게 그건 아니고